26년 1월 5일 1시부터 2시, 3시부터 4시 그러면 얘가 캘린더에 순식간에 접속해서 항목을 등록해줍니다. 얘를 눌러보시면요. 내 구글 캘린더에 접속이 되고 일정이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제안을 거절하는 버전으로 답변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일정상의 이유로 내부 사정으로 인해 훨씬 더 이 맥락을 잘 이해하는 상태에서의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장면들 설정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 구글 계정에 이거 딱 하나만 켰을 뿐이에요. 제가 주변에서 제미나이를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어떤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는 똑똑한 검색창 정도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응들이 있냐, AI가 정말 유용하긴 한데 아직까진 사람 손이 많이 간다, 되게 체크할 것도 많고 여기서 정보를 얻어서 내가 뭔가 따로 해야 되는 게 많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좀 다르게 제미나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훨씬 더 좀 더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는 제미나이 없으면 진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생활이 가능할까? 이 정도 수준까지 저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제미나이를 매일매일 정말 많이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 아주 간단한 설정들만으로도 단순히 검색용이 아니라 훨씬 더 내 삶을 유용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 제미나이니까 바로 이런 거구나, 왜 미국 사람들이 제미나이 하는지, 왜 그렇게 구글의 주가가 올라가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쉬우니까요, 제미나이 켜고 하나씩 설정을 따라하면서 영상 봐주세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제미나이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이 제미나이 화면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왼쪽 맨 아래쪽에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에 연결된 앱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보시고 여기 들어가면은 아래쪽에 좀 내려보시면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 구글 계정이랑 연동을 쭉 해주는 거예요. 지메일, 캘린더, 구글 닥스, 드라이브 이렇게 다 구글의 어떤 생태계와 연결하는 거라서 여기에 왼쪽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동그라미를 바꿔서 여기서 연결을 해줍니다. 당연히 로그인되어 있는 이 구글 계정이요,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구글 계정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요, 이 제미나이가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모든 구글의 이 워크스페이스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제 핵심은 바로 골뱅이입니다. 이 골뱅이 기호, 이거를 제가 제미나이한테 요청을 할 때마다 골뱅이 기호를 하고 그 다음에 요청을 할 거예요. 일을 시킬 때는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골뱅이 기호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 골뱅이를 누르면요, 그리고 지메일을 쓴다, 이렇게 위쪽에 연결된 앱이라고 뜨면서 내 지메일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구글 캘린더라고 하면 내 캘린더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구글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어제 온 이메일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그걸 요약해줘. 그럼 내 지메일에 접속을 해서 어제 온 이메일을 요약하는 거를 얘가 순식간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온 메일 요약해줘 라고 하면 내 이메일에 접근을 할 수가 없지만 이 지메일을 골뱅이로 태그해서 하면 훨씬 더 정확한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기 전에 뭐 맛집이나 코스 이런 거 조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 유튜버들의 영상을 좀 많이 보는데요. 보통 영상을 보면서 거기서 나왔던 그 장소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메모하고 검색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자, 이걸 제미나이한테 시키면요, 유튜브 속에 있는 맛집을 쏙쏙 뽑아서 지도에 정렬하고 캘린더에 일정까지 순식간에 넣어줍니다. 자, 먼저 제미나이에 들어가서요, 유튜브 링크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맛집이랑 카페 이름을 다 뽑아줘, 그리고 메뉴나 특징도 간단하게 정리해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 제미나이가 열심히 이 유튜브 영상을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뭐 체험 명소부터 카페, 맛집 싹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여기 괜찮네, 이렇게 하나하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특징과 참고 내용까지 다 적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각 영상에서 이 초수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궁금하면 이 부분을 눌러서 찾아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렇게 찾아낸 장소들을 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 캘린더에 순식간에 등록을 해줍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레미쿤이랑 카페 마롱을 제가 가고 싶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 중에서 레미쿤이랑 카페 마론 카페를 1월 5일 오후 1시와 3시 일정으로 구글 캘린더에 등록해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골뱅이 하고요. 구글 누르면 캘린더가 나와요. 이거 뭐냐면 내 개인 캘린더에 접속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록해줘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 두 개의 일정 항목, 이때가 맞느냐? 26년 1월 5일 1시부터 2시, 3시부터 4시 맞냐? 라고 하고 항목을 생성할까요? 라고 물어봤죠. 여기서 응이라고 대답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캘린더에 순식간에 접속해서 항목을 등록해줍니다. 그래서 캘린더에 순식간에 등록이 됐어요. 얘를 눌러보시면요. 내 구글 캘린더에 접속이 되고 26년 1월 5일 1시와 3시에 일정이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일정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일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글 캘린더에서 알람이 오고요. 나는 이걸 체크해서 여행을 다니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만약에 여행하는 당일이다 혹은 매일매일이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제미나이에 골뱅이 구글 캘린더를 누르시고요. 여기에 접속해서 1월 5일 일정 브리핑해줘 혹은 오늘 일정 브리핑해줘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의 일정입니다 라고 해서 방문 일정을 순식간에 정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따로 캘린더를 들어가지 않아도 이 날짜에 일정들을 한눈에 요청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일정을 짜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창을 여러 개 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지메일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골뱅이를 하고요, Gmail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 지메일에 이 제미나이가 접근을 하게 돼요. 김은지라는 사람이 최근 나에게 보낸 이메일을 분석해줘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보낸 이메일을 얘가 싹 분석을 해줘요. 22일에 보낸 이메일, 그리고 어떤 제안이 왔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잘 보시면요, 여기에 소스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보면은 실제로 이 사람과 제가 나눈 이메일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구글을 켜서 이 사람의 이름을 검색하지 않아도 여기에 한 큐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바로 링크가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눌러보면요, 내 지메일로 바로 연결이 되면서 이 사람과 나눴던 이메일들이 쭉 있고요. 요즘 이제 Gmail에도 AI 개요라고 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마지막에 보낸 이메일에 대한 저의 답변을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받은 이메일의 답변을 써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답변들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얘한테 요청을 하면 이렇게 초안을 순식간에 써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복사해서 이메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 팁이 있죠.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넣어. 그러니까 나의 답변 내용을 이 제미나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고 여기에 너의 의견을 넣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제안을 거절하는 버전으로 답변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받은 이메일에 대해 거절을 하고 싶어. 제안에 대한 거절 답변을 써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뭔가를 거절하거나 혹은 우회적으로 말할 때 사실 그게 쓰기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회신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매력적인 구성인데요. 근데 사실은 거절 사유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일정상의 이유로, 내부 사정으로 인해. 그러니까 이런 옵션들을 주죠. 그럼 얘네를 가지고 복사해서 이 지메일에 들어가서 바로 답변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메일이라는 골뱅이를 붙이게 되면 그동안 이 사람과 내가 나눴던 이메일의 어떤 내역들을 쭉 보고 판단해서 답변을 쓰기 때문에 기존 답변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고 훨씬 더 이 맥락을 잘 이해하는 상태에서의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일을 답변을 보낼 때 보통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예시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량의 문서를 봐야 되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혹은 뭔가 새로운 개념이 나왔거나 새로운 책을 읽어야 될 때,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보통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 자료들 같은 거를 넣어요.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드라이브라고 검색을 해서 이 내 드라이브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장소 같은 곳이에요. 내가 평소에 쓰고 있는 문서라던가 혹은 보관하고 싶은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둡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2025년 AI 트렌드 리포트라는 이 자료를 하나 받아서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읽으려고 했더니 뭐야, 영어도 너무 많고 내용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드라이브에 넣은 다음에 제미나이에 갑니다. 그리고 채팅창을 열어서요, 다시 골뱅이 넣고 구글
드라이브를 눌러줘요. 그리고 내가 첨부한 파일에 이름을 하나 넣어줄게요. 2025년 AI 트렌드 리포트가 제가 넣었던 파일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쓰면 내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해서 이 파일을 이제 어떻게 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되겠죠. 공부하기 가장 좋은 형태로 핵심 개념 3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 사전, 한 줄 요약, 순서대로 학습 가이드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내가 뭔가를 배우거나 공부하거나 누군가한테 설명해야 될 때 굉장히 유용한 형태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사고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다른 모드로 하면 짧게, 간단하게, 빠르게 나오고요. 사고 모드로 하면 좀 더 종합적인 사고를 해서 훨씬 더 고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얘가 접속을 하고 이 트렌드 리포트를 읽어서 저한테 학습 가이드를 만들어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요, 순식간에 제가 요청한 대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핵심 개념 3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 사전이 나오게 됩니다. 한 줄 요약까지 딱 나오게 되죠. 얘를 가지고요, 아래쪽에 더보기를 눌러서 닥스로 내보내기를 누른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문서를 얘가 하나 만들어줘요. 구글 닥스라는 거는 워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가 생성됐어요. 닥스 열기. 그럼 아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순식간에 어떤 하나의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위쪽에 필요 없는 부분만 이제 바꾼 다음에 여기 이제 파일명이거든요. 2025년 AI 트렌드 학습 가이드라고 하면 순식간에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파일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눌러서 워드라던가 혹은 PDF 문서로 바꾼 다음에 누군가한테 보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내가 학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제가 봤더니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 혹은 내가 학습을 할 때 어떤 영상을 보면서 좀 이해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제미나이에 이렇게 요청을 해보셔도 돼요. 자, 방금 만든 내용 중에서 SLM이라는 이 개념을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 하나만 유튜브에서 찾아줘 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빠른 모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SLM이라는 개념을 잘 설명해주는 영상을 얘가 유튜브에서 찾아줍니다. 자, 이제 나오게 있죠. 그러면 챗GPT만큼 쓸만한 소형 언어 모델들이라는 영상이 나왔고, 얘를 링크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이제 구글 기반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들 굉장히 잘 찾아줍니다. 여기 보면요, 중간에 이 소형 언어 모델들 SLM 말고도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다시 제미나이에 가면은 이 영상의 핵심 요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글로만 봐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어려운 용어들은요, 방금 정리한 이 노트 내용 중에서 모르는 거 유튜브에서 찾아서 알려줘 라고 하면 이 맥락을 완벽히 이해하고 딱 맞는 영상을 가져옵니다. 텍스트와 영상이 만나서 학습을 하게 되면 효과가 훨씬 더 좋겠죠. 자, 오늘은요, 제가 평소에 제미나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연동해서 내 구글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나 이메일, 어떤 문서를 생성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정보 하나를 찾으려고 탭을 여러 개씩 띄워놓거나 지메일을 따로 접속한다거나 캘린더에 별도로 등록한다거나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 없이 이 제미나이 하나로 설정을 해서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좀 익숙해지시면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꼭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보다 조금 더 멋진 방법으로 혹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한 이 내용들은요, 핸드폰 어플로도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구글 생태계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찾아드리는 시작이 되었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